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물리학 화학연력학과 반응속도론 제6강 연력학 제2법칙과 엔트로피에 대한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6강 연력학 제2법칙과 엔트로피에서 이번에 다룰 내용은 3절인 엔트로피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4절인 엔트로피와 연력학 기본 변수들인 PVT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5절에서는 화학 반응에서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엔트로피 계산은 계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한 엔트로피 변화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부피 및 압력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를 보면 이상기체의 경우에 가역 등원 팽창은 Q 리버시블은 nRT ln VI분의 VF였죠. 그러므로 델타 S는 T분의 Q 리버시블이니까 T 지워지면 델타 S는 nR ln VI분의 VF가 되겠어요. 즉 Q 리버시블이 nRT ln VI분의 VF에서 이 T가 빠진 것, 그게 델타 S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동원 팽창 엔트로피 변화량이 되겠어요. 그리고 VI분의 VF는 보일의 법칙에서 PI, VI equal PF, VF였기 때문에 이 VI분의 VF는 PI분의 PF의 역수가 되기 때문에 델타 S는 압력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NR ln PI분의 PF가 되겠습니다. 표준 상태에서 PI를 표준 상태니까 초기 압력을 P0, 표준 압력 1바로 놓고 나중 압력을 P라고 놓으면 델타 SM0, 즉 1몰당 델타 SM은, 델타 S는 1몰이니까 N이 1이라서 마이너스 R ln P0는 1바이고 나중 압력은 P가 돼서 마이너스 R ln 1바분의 P가 되겠고, 이건 1이니까 그러면 간단히 마이너스 R ln P가 되겠어요. 이게 표준 상태의 몰 엔트로피 변화량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 어떤 상태에서의 그 몰 엔트로피 SM은 표준 상태의 것에다가 변화량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러므로 델타 SM0가 마이너스 R ln P니까 이것은 SM0 마이너스 R ln P가 되겠어요. 이게 몰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표준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의 몰 엔트로피는 SM0 마이너스 R ln P 해서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 SM은 어떤 상태에서의 SM 값은 마이너스 SM0에서 마이너스 R ln P로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압력에 따른 이상기체의 몰 엔트로피 변화량은 마이너스 R ln P에서 이런 식으로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값이 됩니다. 그리고 1바일 때의 SM이 곧 SM0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6.1 25도씨에서 2몰의 이상기체가 1바, 즉 표준 상태에서 0.50바로 가역 등원 팽창했다. 이때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는 얼마이고 표준 상태의 몰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M0는 얼마가 될까 하는 것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등원 팽창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하는 문제이고, 그럼 델타 S는 마이너스 NR ln PI분의 P 압력으로 표현했으니까 마이너스 ln PI분의 PF를 사용해서 구해보면 몰수가 2.00몰이었고 R은 표에서 찾아보니까 8.314 줄 K-몰 마이너스 1이고 ln은 초기 1.0바에서 나중 0.50바로 감소했으니까 ln 1.00바분의
0.508을 넣어서 계산하면 11.5 줄 K-1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델타 SM0는 -R-LNP니까 R 8.314 줄 K-에 몰 마이너스를 넣고 LN 0.50을 집어넣으면 5.76 줄 K-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서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보면 DS는 정의에 있어 T분의 DQ 리버스빌이었고 또 DQ는 CDT니까 델타 S는 TI에서부터 TF까지 온도 변화에 그러니까 인테그랄 T분의 DQ 리버시블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T분의 Q가 되고 이것이 또 DQ는 인테그랄 TI CF T분의 CDT와 같으니까 이 DQ 리버시블에 CDT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테고 그러면 C 상수니까 앞으로 빼내고 T분의 1을 적분하면 ln TI분의 TF가 되죠. 그러므로 온도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량은 Cln TI분의 TF에서 구하면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가열 과정이라는 것은 나중 온도가 초기 온도보다 항상 높은 그런 경우니까 TF가 TI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그러므로 ln TI분의 TF는 TF가 TI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큰 값이 되고 따라서 K의 엔트로피는 로그 함수적으로 이 값이 0보다 크니까 로그 함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열 과정에서는 엔트로피는 온도가 높아지면 엔트로피는 로그 함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걔의 연용량 C 값이 크면 ClN TI분의 TF에서 C 값이 크면 연용량이 크면 같은 온도 변화에 의해서도 개수가 큰 것이 되니까 엔트로피 변화량도 크게 되겠죠. 따라서 연용량이 큰 개의 그런 엔트로피를 변화시키려면 연용량이 크니까 큰 열량을 줘야지만 온도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므로 연용량이 큰 개에서는 엔트로피 변화를 시키려면 큰 열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피에서의 그림 6.3 일정 부피에서의 온도에 따른 기체의 엔트로피는 이와 같이 R분의 CV가 1일 때, 즉 연용량의 B가 R에 대한 B가 1일 때, 즉 연용량이 1일 때, 그 다음에 그거보다 2배일 때, 3배일 때, 4배일 때를 보면 지수함수적으로 커지고 연용량이 클수록 델타 S 값의 변화가 더 커지는 것을 차례차례 볼 수 있습니다. 상전이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는 물질의 상이 변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 즉 고체에서 액체로 또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고체보다는 액체가 훨씬 더 무질서하고 액체보다는 또 기체가 훨씬 더 무질서하죠. 따라서 상이 변할 때 그 무질서도도 역시 따라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전이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가 그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 상전이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량은 T분의 델타 H에서 구하면 되겠어요. 이때 T 전이 온도에서의 온도, 그 다음에 이 델타 H는 전이 엔탈피가 됩니다. 그래서 전이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T 델타 H에서 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증발 엔탈피, 몰 증발 엔탈피 변화량은 끓는 점 TB분의 델타 베이퍼리제이션 H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녹는 점에서의 델타 S 값은 그때 어는 점의 온도분의 또는 녹는 점의 온도분의
델타 H 퓨전 값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물질이 0K에서부터 끓는 점을 넘어서 어떤 특정 기체의 특정 온도까지 변화해 간다면 그 각각의 단계별로 그 엔트로피 변화량을 차례차례 더해 나가면 나중 온도 이 지점에서의 전체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특정 온도에서의 엔트로피, 어떤 물질의 몰당 엔트로피 변화량은 첫 번째 0K에서부터 0에서부터 녹는 점 TM까지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적분해서 구하고, 그것은 0에서부터 TM까지 T분의 CPM 고체 DT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요 단계 상전이 어느 점의 상전이 온도 또는 이거를 멜팅 포인트 라고도 하고, 또는 다른 말로는 요거로는 프리징 포인트라고 하니까 TM 또는 TF를 쓰면 되고, TM분의 델타 퓨전 H, 그 다음에 로 지점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 그거는 인테그랄 TM에서부터 TB까지 T분의 CPM 액체, 이 지역은 액체이니까 액체의 CPM DT에서 DT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끓는 점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TB, 끓는 점의 온도분의 델타 베이퍼레이션 H를 더하고, 맨 나중에 기체들이 온도가 증가하면서 변하는 엔트로피 양, 요거, 즉, 보일링 포인트에서 끓는 점에서부터 그 온도까지, 그리고 T분의 CPM, GDT면 전체적으로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엔트로피 SMT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6.2. 표준 상태에서 1몰의 H2O를 마이너스 10도씨에서 130도씨까지 가열했어요. 이 과정에서 변화한 엔트로피 양은 얼마인가? 도록의 자료를 사용해서 계산하라. 등압 상태에서 상전이점을 포함하는, 지금 물의 경우에 마이너스 10도씨에서 130도씨까지 갔으니까 그 중간에 녹는 점도 지나고 끓는 점도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상전이점을 포함하는 온도 영역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하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델타 S는 263, 마이너스 10도씨니까 263.15K에서부터 130도씨니까 403.15K까지가 될 테고, 이 값은 몰 엔트로피 변화량에다가 몰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몰 엔트로피를 구하려면 263.15K에서부터 403.15K까지는 첫 번째 단계가 263.15에서 녹는 점인 213.15K까지, 그때의 T분의 CP 고체 DT하고, 그 다음에 녹는 점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 즉 녹는 점의 온도 273.15K에서 그때 델타 퓨전 H 값을 더하고, 그 다음에 액체 영역에서는 즉 213에서부터 313.15K까지는 또 T분의 CPML 하면 되겠죠. CPML DT하고 그 적분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끓는 점에서 엔트로피 변화량 313.15K분의 델타 베이퍼레이션 H하고, 그 다음에 기체 상태에서 즉 313.15에서부터 403.15K까지의 엔트로피 변화량 T분의 CP, DT 한 값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부록의 표에서 표 5.4하고 5.3에서부터 연용량 값을 찾으면 고체 H2의 CP0는 36.2 K-1 몰-1이고, 액체 H2O의 CPM0 값은 75.29 줄 K-1 몰-1이고, 기체는 33.58 줄 K-1 몰-1임을 표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상전이 엔탈피, 녹는 점에서의 상전이 엔탈피, 즉 273.15K에서의 상전이 엔탈피는 6.008 kJ 몰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끓는 점에서의 상전이 엔탈피는 40.656 kJ 몰 마이너스 1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값들을 앞에 쭉 전개했던 식에다가 차례차례 적용하면 되겠죠. 그럼 각 항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는 첫 번째 263.15에서부터 273.15K까지의 상전 엔탈피는 T분의 CPSDT니까 이거 적분하면 CPM ln TI분의 TF가 되고, 그러면 CPM 찾은 값 집어넣고 ln 263.15에서부터 263.15K까지 해서 계산하면 1.35 줄 K-1 몰 마이너스 1이 얻어집니다. 두 번째 항 똑같이 세 번째 항이죠. 213.15에서부터 313.15까지 액체 영역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각각 값을 집어넣으면 CPM이 75.29 줄 K-1 몰 마이너스 1이고, 처음 온도 274.15, 나중 온도 313.15니까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23.49 줄 K-1 몰 마이너스 1이 얻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체 영역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 CPG는 33.58 줄 K-1 몰 마이너스 1이고, 그다음에 LN 처음 온도 373.15, 나중 온도 403.15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2.60 줄 K-1 몰 마이너스 1이 얻어집니다. 그 다음에 상전 이점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녹는 점에서는 213.15K분의 델타 퓨전 H 집어넣으면 각각 여기에 찾은 값이 6.008 kJ 몰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거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22.줄 K-1 몰 마이너스 1이 얻어집니다. 그리고 끓는 점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델타 H 베이퍼레이션 집어넣으면 40.156 kJ 몰 마이너스 1이고, 이걸 넣어서 계산하면 108.95 줄 K-1 몰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변화한 엔트로피는 이거였는데, 그것은 각각을 더하면 되니까 몰수 1.00몰이고, 각 단계에서 얻어진 값 1.35, 23.19, 2.60, 20.00, 그다음에 108.95를 다 집어넣어서 더하면 158.09 줄 K-1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료입니다. 엔트로피하고 연력학 기본 변수들인 압력, 부피, T와의 관계들을 보면, 그럼 엔트로피와 연력학 기본 변수와의 관계는 먼저 엔트로피와 VT와의 관계를 보면 DS는 앞에서 T분의 DU 플러스 PDV였어요. 연력학 기본식에서부터 그 기본식을 DS에 대해서 정리하면 T분의 DU 플러스 PDV고, 또 DU는 CVDT 플러스 라운드 U, 라운드 VT니까 이 두 개를 결합하면 DS는 T분의 1, 그 다음에 DU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T분의 1을 여기다 적용시키면 T분의 1 PDV가 되죠. 그러면 요거는 T분의 1, T분의 1 이쪽 집어넣어서 전개하면 CV 첫 번째 항은 T분의 DT, 그 다음에 요 T분의 1과 요 T분의 1을 묶으면 T분의 1 P 플러스 라운드 U, 라운드 V, T, DV가 되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그 다음에 S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DS의 완전 미분은 상태 함수의 조건 중에 하나가 교차 미분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라운드 온도가 일정할 때 T분의 CV를 이거를 라운드 V로
미분한 경우와 그 다음에 T로 미분한 거 두 개가 서로 일치해야 되겠죠. 완전 미분으로.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것을 T분의 CV, 이게 CV, T, DT니까 T분의 1, 그 다음에 T분의 CVT는 앞에 식에서 부피에 대해서 부피가 일정할 때 온도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P 플러스 라운드 U, 라운드 T를 온도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첫 번째 항에다가 앞에 적용하면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항에 적용하면 둘이서 곱해져 있으니까 이게 상수로 나오고 라운드 T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T분의 1 라운드 P, 라운드 TV 요거 T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라운드 P, 라운드 TV가 남고, 그 다음에 요거 이쪽에 적용하면 라운드 자승 U, 라운드 T, 라운드 V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이거 각각을 편미분하면 이렇게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이거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T 자승분의 1이 되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T 자승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라운드 U, 라운드 TV는 CV였어요. 부피가 일정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그게 뭐다? 열 용량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요거 라운드 U, 라운드 T, 이 중에서 라운드 U, 라운드 T는 CV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T분의 1, TCVT는 이거는 T분의 1, 요거 그대로 내려오고, 요거는 하나는 CV가 되니까 라운드 CV, 라운드 VT가 되고, 요거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식이, 요 항이 이렇게 간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식에서 둘째 항을 좌변으로 넘기고 곱하기 T 자승하면 결과적으로 좌변은 P 플러스 라운드 U, 라운드 VT가 되고, 우변은 T, 라운드 P, 라운드 T, V가 되겠어요. 이 라운드 P, 라운드 T, V를 오일러 순환 관계식을 이용해서 차례로 돌리고, 오일러 순환 관계식을 쓰면 세 변수를 차례차례 편미분해 나가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게 오일러 순환 관계였죠. 그 관계식을 이용하고 알파와 카파 T에 대해서 표현하면 라운드 P, 라운드 T V는 카파 T분의 알파가 됩니다. 그러므로 라운드 P, 라운드 T가 카파 T분의 알파니까 P 플러스 라운드 U, 라운드 VT 이 좌변은 결국 알파 카파 T, 그 다음에 T가 와서 카파 T분의 알파 T가 되겠죠. 따라서 DS는 앞에서 이와 같았어요. DS는 전개하니까 이와 같았고, 그 다음에 P 플러스 이 항이 이것이 알파 T 나누기 카파 T니까 이것을 집어넣으면 DS는 T분의 CV DT하고, 그 다음에 요거 T분의 1이 들어가니까 T 지워줘서 카파 T분의 알파 D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라운드 S, 라운드 TV는 T분의 CV가 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할 때 라운드 S, 라운드 V는 알파 카파 T, 알파 나누기 카파 T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등부피에서 엔트로피와 온도와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등원에서 엔트로피와 부피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T분의 CV, 이 T분의 CV, CV라는 연용량이라는 것은 항상 플러스 값을 갖고 온도도 가장 낮을 때가 0K니까 이것도 항상 양의 정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T분의 CV는 항상 0보다 큰 값이 되죠. 그러므로 등부피에서 이게 항상 0보다 큰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증가하면 이 값도 증가해야 되겠어요. 등부피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카파티 역시 압축률이니까 카파티는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율, 압축률이었으니까 카파티도 항상 0보다 크게 되죠. 부피가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 항상 카파티는 0보다 커요. 그러므로 등온에서 이건 항상 0보다 큰 값이니까 결국 엔트로피 변화량은 뭐에 의존하게 되냐면 압축률인 팽창계수인 알파에 의존하는 값이 되겠어요. 이거에 비례하는 값이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증가하죠. 즉 그래서 알파 값이 항상 0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온도가 상승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또 등부피에서도 이거 위에서 ST 관계에서도 온도가 상승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했어요. 두 번째 등온에서의 SV 관계로부터도 온도가 상승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나 0도씨에서부터 4도씨 사이의 물은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감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 값이 0보다 작아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돼요. 5도씨 물을 4도씨, 3도씨, 2도씨로 이렇게 온도를 낮추면 그 영역에서는 0도에서부터 4도씨까지의 영역에서는 일시적으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 엔트로피와 압력과 온도와의 관계를 보면 DS는 또 연력합 기본식 두 번째를 DS에 대해서 정리하면 T분의 DH-VDP였고 이때 DH는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CPDT 플러스 라운드 H, 라운드 P, T, DP였어요. 이것을 결합하면 DS는 T분의 1, DH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CPDT 플러스 라운드 H, 라운드 P, T, DP가 되고 마이너스 VDP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안으로 집어넣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집어넣으면 CP T분의 DT가 되고 여기 T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도 T분의 1 되니까 T분의 1 라운드 H 라운드 P T 마이너스 V DP가 되겠죠. 또 온도 변화에 따른 엔탈피 변화량이 뭐였어요? CP였었죠.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엔탈피 변화량 이게 CP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CP를 또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T분의 1 라운드 CP 라운드 P T는 T분의 1 라운드 자승 H 라운드 T 라운드 P가 되고 이때 T분의 1 라운드 CP 라운드 PT는 T분의 1 라운드 자승 H 라운드 T 라운드 PT를 대입하고 여기에다 요거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T 마이너스 T 자승을 하면 좌변은 라운드 H 라운드 PT 마이너스 V 이퀄 마이너스 T 라운드 V 라운드 T P가 돼요. 그러므로 요게 V 알파니까 마이너스 T V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DS는 T분의 CP DT 마이너스 V 알파 DP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량은 그거는 T분의 CP가 되고, 그래서 등압에서의 ST 관계예요.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량은 이번엔 마이너스 V 알파가 되죠. 이게 등온에서의 SP 관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T분의 CP는 T분의 CV와 마찬가지로 항상 0보다 크고, 그러면 등압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등온에서 온도가 상승해도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등압에서 온도가 상승해도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어떤 조건이건 상관없이 온도가 상승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즉, 그 개의 무질서도는 증가한다. 알파가 0인 경우에는, 알파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압력이 증가하면 마찬가지로 이번엔 엔트로피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게 되니까 아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던 걸 봤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감소합니다. 0도C와 4도C의 물에서는 알파가 0보다 작으니까 압력이 증가하면 이번에는 오히려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화학 반응에서 엔트로피 변화를 보면 화학 반응에서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구할까요? 표준 반응 엔트로피는 우리 엔탈피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표준 반응 엔트로피는 표준 상태에서 생성물과 반응물들의 엔트로피 차이고, 이거는 생성물들의 엔트로피 합에서 반응물들의 엔트로피 합을 빼면 되겠습니다. 즉, 이때 표준 상태에서의 몰 엔트로피들을 사용하면 표준 반응 엔트로피를 얻게 되겠어요. 예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상온 표준 상태에서 다음 반응의 반응 엔트로피 델타 S제로는 얼마인가? 부록에 있는 연락합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구하라. 반응은 C6H12 사이클로헥세인 액체인 것을, 액체인 사이클로헥세인을 산소로 9개의 산소로 산화를 시켰더니 6몰의 CO2 기체와 6몰의 H2O 기체가 나오는 그런 반응이다. 그럼 부록에서 SM0 값을 찾아서 앞에 6.35씩을 사용해가지고 델타 S0를 구하는 거죠. 부록에서 SM0 값들 각 사이클로헥세인 액체, 산소 기체, CO2 기체, H2O 기체에 대해서 SM0 값을 찾으면 반응물인 사이클로헥세인 액체는 204.4 줄 K-1 몰 -1. 그 다음에 산소 기체는 205.1 줄 K-1 몰 -1. 그 다음에 생성물들을 봤더니 CO2 기체는 213.7 줄 K-1 몰 -1. 그 다음에 H2O 기체는 188.8 줄 K-1 몰 -1이 얻어졌어요. 그래서 델타 R S0는 생성물들의 엔트로피 값에서 반응물들의 엔트로피 값을 다 뺀 것을 빼면 되니까 생성물들의 엔트로피 합, 생성물 6몰의 6몰 곱하기 213.7 줄 K-1 몰 -1. 그 다음에 H2O 6몰 188.8 줄 K-1 몰 -를 집어넣고 생성물들의 엔탈피를 다 합해서 엔트로피 값을 다 합해서 반응물들의 1몰의 사이클로헥세인 204.4 엔트로피 값 더하기 9몰의 O2 205.1 줄 K-1 몰 -를 빼주면 364.7 줄 K-1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6강의 두 번째 강의에 대해서 핵심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엔트로피 계산은 이상기체일 때는 델타 S는 NR, LN, VI분의 VF이고 압력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NR, LN, PI분의 PF가 된다. 그리고 델타 SN0는 PI가 1바일 때 그리고 PF는 그냥 P로 쓰면 마이너스 R, LN, P가 된다. 이게 표준 상태의 몰 엔트로피 변화량이다. 그러면 델타 S는 SM0에다가 변화량을 더하면 되니까 그러면 요 SM0가 델타 SM0가 마이너스 R, LN, P니까 SM0 마이너스 R, LN, P 해서 그려진다. 온도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량은 델타 S는 C, LN, TI분의 TF이고 상전위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량은 델타 TRS, SM은 그때의 온도, 상전위 온도분의 델타 H에서 구하면 된다. 이것은 델타 S의 정의에서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델타 S의 정의는 T분의 Q 리버시블이었죠. 그 Q 리버시블이 엔탈피 변화량, 등압 상태에서는 엔탈피 변화량과 똑같기 때문에 델타 TRS H를 Q 리버시블 대신에 대체해서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온도에서의 엔트로피 값은 고체, 즉 절대 0도에서부터 고체로 변화하는, 온도가 변화해서 하는 고체 영역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 값 더하기 녹는 점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 값 더하기 액체 영역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 값, 그 다음에 끓는 점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 값,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체 영역에서의 엔트로피 값을 다 더하면 SMT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피와 연력학 기본 변수인 PVT와의 관계를 보면 부피가 일정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량이 그것이 TCV가 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량은 카파 T분의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량은 T분의 CP가 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량은 마이너스 V 알파가 됩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생성물들의 엔트로피 값에서 반응물들의 엔트로피 값을 빼면 된다 하는 것이 이번 수업에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강 연력학 제2법칙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